이 164페이지 펴주세요. 이온결합을 저번 시간에 봐서 넘어갈 건데, 우리 이온결합에서 그 뒷부분을 좀 덜 봐가지고 169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64가 아니라 169페이지입니다. 그거 했는지 오랬는지 아이가? 그거 안 했나? 이온결합 했잖아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 그거 했는 것도 올려놨거든. 자, 페이지 169페이지. 저번 시간에 이온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원소인 양이온과 그리고 비금속 원소인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결합을 할 때는 반드시 중성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기억이 왔나? 중성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온결합에 대해 성질 같은 거, 화학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고요. 오늘 그래프를 좀 볼 건데, 사실 쌤 그래프를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좀 미리 못 해놔가지고, 책으로 같이 볼게요. 169페이지 4번. 이온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인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온과 이온 사이가 가까워질 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가장 에너지가 낮아졌을 때 그때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을. 근데 에너지가 제일 낮았는 지점보다 더 가까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낮아지는 지점이랑 더 가까워져 버리면 원자핵과 원자핵이 만날 정도로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원자핵과 원자핵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깁니다. 그 원자핵과 원자핵끼리 밀어내가지고 그 반발력 때문에 또 다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랑 거리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A, B, C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A는 이거요, 가까워지고 있는 중. 그래서 두 이온이 접근하면은 에너지가 점차 낮아지면서 안정화된다 이겁니다. 에너지가 점점 낮아져서 안정화되어 간다. 근데 그리고 B 보시면 이때가 제일 안정적일 때, 되게 안정적일 때, 에너지가 제일 작을 때를 얘기해줘. 이때 뭘 한다? 바로 B 부분에서, 그래프의 B 부분에서 뭐를 한다? 이온 결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C, 바로 C 부분. C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가깝게 붙어버린 거야. 너무 가깝게 붙어버리니까 이 원자핵과 원자핵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반발력,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서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게 돼버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고요.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한번 볼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개 모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전도성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고체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할 때 중성이 돼야 된다 그랬죠. 즉 플러스의 양이온의 값과 그리고 마이너스의 음이온의 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0이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절대적으로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마가 그대로 녹아갖고 액체 상태가 되거나 혹은 용매에 녹아가지고 용해돼 버리면 이땐 전기를 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NaCl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인마가
전기를 안 띠고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녹아버리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로 나눠져 버리게 된다고요. 그럼 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나눠져 가지고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를 전달시켜 줄 수 있겠죠. 전달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성질 첫 번째였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번 성질이라고 얘기할게요. 1번. 그 다음에 2번 성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 전 시간에 이온결합 화합물을 그 분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붙어 있어 버리니까 최소 단위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최소 단위를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개수비를 적어준다 그랬죠. 몇 대 몇으로 있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몇 대 몇으로 있냐, 이렇게 해서 적어주게 된다고요. 그렇게 적어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소금 같은 걸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잘 안 부서져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삐틀잖아.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 버리잖아. 삐뚤어 버리잖아. 이 하트죠. 하트죠. 어쨌든 삐뚤잖아요. 그럼 잘 부서져요. 이게 왜 잘 부서주는 거냐? 이게 삐뚤게 되면은 옆에 있는 애들이랑 옆에 밑에 있는 애들이랑 만나죠.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을 가지게 되면서 서로 밀어버려요. 서로 밀어버려 가지고 이제 부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옆으로 삐뚤어 버릴 경우에는 부스러짐은 이렇게 외력을 옆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잘 부스러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에 녹는 성질, 물의 용해성입니다. 물의 성질이 어때요?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극성이죠, 극성. 물 자체에서 플러스의 성질과 마이너스를 띠는 극이 있다고요. 물 전체가. 물 분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극성인 용매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얘도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극성 용매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인해서 얘들이 뜯겨져 버려요. 플러스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에 이런 식으로 당겨지면서 쉽게 뜯겨져 버려요. 그래서 뜯겨지면서 물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성 용매에 대한, 즉 물 같은 극성 용매에 대한 용해성, 녹는 성질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말 그대로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그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들 같은 경우에 끓는 점이 비교적 상대적인 애들보다 높은 물질입니다. 높은 물질. 그래서 주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봐주시면은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질이라 하면은 전기전도성인데, 전기전도성이 고체일 때는 없어요. 왜냐면은 합쳤을 때 전하량이 0이 되거든요. 플러스도 안 띄고 마이너스도 안 띈다고요. 근데 액체 상태가 돼서,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녹아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용매에 녹아서 용해된다던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액체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과 예를 들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 힘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눌렀을 때는 잘 안 부서져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 버리면 잘 부스러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옆으로 삐뚤었을 때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이런 저놈의 새끼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에 의해서 쉽게 부스러질 수 있다. 세 번째, 물에 대한 용해성이 크다. 자, 물 같은 극성 물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극성 용매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얘들 자체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쉽게 뜯겨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성 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네 번째, 정전기적 인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끌어당기는 힘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라든지 끓는 점이 비교적 상대적인 물질보다 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온결합 화합물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력 한번 볼게요. 좀 지우고. 와, 졸라 피곤하다 오늘. 야, 니들도 피곤하겠지. 그래, 파이팅 하고 하자. 오늘 공유결합의 앞부분까지 안 보고 공유결합의 성질이라든지 요런 뭐 금속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공유결합 때문에. 아, 날씨 때문에,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피곤한, 나이가 들었나. 자,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력입니다. 이온 결합력도 어쩔 수 없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전기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콜룽의 법칙을 지킵니다. 무슨 개소리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전기력 구해주는 공식 있죠. 전기력 어떻게 구해줘? F는 전기력은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다. 이게 뭔 개소리냐? 자, Q1이라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고 Q2라고 하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이 두 물질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법칙이 생긴다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세지고 두 물체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정전기적 인력, 즉 끌어당기는 이 이온 결합력이 세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띄고 있는 전하량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런 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이온 반지름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족일 때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어이 쌍, 이런 쌍쌍 봐, 이기욱 쌍. 자, 아이 박성수 쌍, 아유 우리 사네. 사네. 그래. 자, 1번 볼게요. 1번의 대표적인 예를 보시면 아, 콧물 나와. 자, 1번 보시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 세지는지 얘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같은 족일 경우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껍질 수가 증가하죠. 껍질의 개수가 증가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온과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은 리튬이랑 염소랑 이온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화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이랑 염소랑 결합되어 있어서 염화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이랑 염소랑 결합되어 있어서 염화 칼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물질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같은 족에 있죠. 전부 다 1족이죠. 리튬, 나트륨, 칼륨. 근데 리튬, 나트륨, 칼륨 얘는 전자 껍질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많죠.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온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온 거리가 가까울수록 쌤이 이온 결합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온 결합력이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리튬보다는 칼륨보다는 나트륨보다는 리튬이 더 이온 결합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전하량이 클수록 커진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쌤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NaCl이 있고요. Mg랑 그리고 O가 있어요. 염화나트륨과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결합력이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그 산화마그네슘이 훨씬 더 결합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결합력이 더 크냐면 얘 같은 경우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각각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산화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Mg2 플러스와 그리고 O2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띄고 있는 전하량이 크다 보니까 얘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이온 결합력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요. 그죠? 자, 다시 이온 결합력이라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의 크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인력의 크기. 그건 얘 같은 경우에 쿨롱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그랬죠. 쿨롱의 힘. 이 쿨롱의 힘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전기력입니다. 물리 시간에 봤었던 전기력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이온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에 그리고 Q1 곱하기 Q2 여기 쿨롱 상수 들어가야 되죠. 상수 K 쿨롱 상수 들어가주면은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곱하기 K 이래 되면은 전기력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 전기력이 더 세진다, 이온 결합력이 더 세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더 세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같은 족의 원자 번호가 커지면 껍질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거리가 멀어지죠. 이온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거리가 제일 먼 칼륨이 이 똑같은 원소 그 음이온이랑 결합을 했을 때 칼륨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순서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전하량이 큰 놈이 이렇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보단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자, 지우고 공유결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 졸라 피곤해. 자, 다같이 파이팅 합시다. 자, 이제 공유결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결합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공유결합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유결합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말이 졸랐고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 사이에 원자들이 공유 전자 쌍을 만들어서 이 공유 전자 쌍을 만들어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원자들이 결합을 하냐면은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이다. 자, 다시 비금속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 쌍을 만들어 결합을 하는 형태가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 불러줍니다. 자, 말이 필요 없다. 바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뭐든지 우리가 이 결합을 봤을 때는 중점이 뭐예요? 모든 결합의 이 제일 기본은 안정이에요. 안정된 형태, 안정된 구조, 안정화입니다. 안정화. 안정화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 이온 결합이든 뭐 공유 결합이든 전부 다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8전자의 뭐 법칙 혹은 옥텟의 법칙이라 불러주죠.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옥텟을 제외하고 첫 번째 껍질에서는 2개만 들어가면 되지만 두 번째 껍질 이상부터는 무조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됐을 때 안정화된다는 거죠. 즉 18족 원소의 비활성 기체인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안정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유 결합 역시나 그렇습니다. 수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 양성자가 1개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1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연병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야지 안정화돼요? 2개의 전자가 들어가야지 안정화되는데 젠장할 1개밖에 없다고. 그러면 지 친구 불러내야지. 지 친구를 불러가지고 똑같이 1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이 수소를 불러와가지고 이 2개를 같이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전자를 각각 1개씩 내어서 공유 전자 쌍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유 결합을 나타내는 그 표시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껍질 개수하고 전자 개수하고 이렇게 다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2가지 형태로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줄 때는 2가지로 나눠서 표시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루이스 점자 점식입니다. 루이스 점자 점식. 죄송해요. 전자 점식. 이게 뭐예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적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쌤이 산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루이스 점자 점식으로 나타내면은 수소가 최외곽 전자가 1개죠. 그래서 1개를 내놓으면은 이쪽에 최외곽 전자도 1개를 역시나 내놔서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공유가 한 쌍 존재하고 비공유는 있어요? 없어요? 비공유 전자쌍은 없죠. 그죠? 뭐가 제발이야? 트름 미안해요. 야, 이 새끼야, 남자들밖에 없는데 트름 좀 할 수도 있지. 이 새끼. 제 방송 보는 애들은 벌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본방에 못 들어와, 본방사수를 못 했다는 벌. 어쨌든 루이스 점자 점식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를 갖다가 엄마야 안 보이네. 엄마 이게 안 보이네.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단의 결합이라 불러주고요. 만약에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이중 결합이라 불러주고, 만약에 세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삼중 결합이라 불러주게 됩니다. 쉽죠? 자, 루이스 점자 점식 다른 여러가지 형태도 볼 건데 그 전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 더 있다라는 것만 봐줄게요. 뭐가 있냐면요, 바로 구조식입니다. 전자쌍의 개수대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수소는 전자쌍이 한 쌍밖에 없으니까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단위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의 각각의 예들을 좀 들어가지고 쌤이 설명을 좀 해볼 터이니 잘 봐주세요. 니 지금 학원이 가? 왜 학원이야? 훌륭한 자세다. 오케이. 독서실에 있는 거구만. 자, 수소 받고, 수소 단일 결합 받고, 산소 볼게요. 산소 O2의 형태로 존재하죠.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거? 6개죠. 원자 번호 8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가 들어가므로, 자,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이 산소 같은 경우에 체외각 전자, 루이스 점자 점식으로 먼저 나타내 보면은 체외각 전자를 6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하다라는 거? 8개가 되기 위해서 2개의 전자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럼 지 친구를 똑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다면 이런 식의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었어요? 공유 전자쌍이 2쌍 존재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다라는 거? 4쌍 존재한다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쉽죠? 다음 삼중결합의 예를 들어볼게요. 삼중결합의 예를 보면 질소죠. 질소는 원자번호 7번.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5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인 5개를 그려주시면 이딴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를 나타낼 때요, 어디에 점을 찍냐, 그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3쌍 있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 있다? 비공유 전자쌍은 2쌍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우리가 구조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이 2개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이 3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개 더, 얘는 지금 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무슨 결합하고 있다? 이중 결합되어 있다. 얘는 지금 전자쌍이 3쌍이니까 무슨 결합하고 있다? 삼중 결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지금은 동원소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원소의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원소의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원소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거.
나중에 조금 더 많이 자세히 보게 될 거지만 대충 요 정도는 알아놨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질소하고 어지간히 잘못해. 그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메테인하고 이렇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암모니아. 잠시만요. 고양이 때문에 잠시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쌤 그 수업하는데 고의 수업하는데 고양이가 아까 전에 옆집 아저씨가 와갖고 우유를 주셨거든. 옆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가 와갖고 고양이 먹이라고 우유를 주셨는데 쌤 우유를 따르는데 고양이가 우유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고양이 우유 먹으면 탈나요. 그래서 일단은 거절하기가 좀 뭐해서 감사합니다 받아놓고 안 주려고 이제 옆에 놨던데 까먹었는 거야. 그냥 나도 까먹었는데 고양이는 그걸 안 까먹었대요. 그래서 쌤이 고의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유를 처먹는 거야. 근데 쌤이 우유를 조금 버렸거든요. 그 어디다 버렸냐면 내가 커피 먹던 데다가 버렸단 말이야. 원두가 그 안에 깔아앉아 있었는데 그 원두랑 섞여갖고 고양이 카페인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카페인이랑 우유랑 섞여 있었던 거야. 그걸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지금 내 보는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핥아먹고 있더라고요. 걔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전에 막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쌤이 지금 고양이가 하는 짓 한 개가 다 신경 쓰여요. 정말 지금 아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집에 데리고 가갖고 재워야 되겠어. 자, 어찌됐든 간에 다른 원소들끼리의 결합 한번 볼게요. 질소와 산소가 결합해 있는 암모니아. 질소는 체외각전자가 5개. 몇 개가 부족하죠? 3개가 부족하니까 체외각전자가 원자가선자가 1개인 수소랑 결합한다 하면은 수소가 3개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서는 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다? 3쌍 존재한다.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다? 1쌍 존재한다. 그 다음에 메테인 보시면 탄소가 있고 탄소는 원자번호 12번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원자번호 12번이란다. 6번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두 번째 껍질에 4개의 전자 즉 원자가 전자는 4개죠. 그래서 각각 4개를 표현을 해주시면 수소가 이렇게 왔어요. 수소랑 결합을 한다 그랬을 때 되게 수소랑 이렇게 많이 결합을 시켜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물질들이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죠. 그럼 여기에서 공유전자쌍이 몇 쌍? 공유전자쌍이 4쌍 존재하고요. 비공유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어떤 결합? 구조식부터 구조식을 보면 쌤 지금 정신 하나도 없다. 구조식부터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죠. 얘는 탄소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메테인은 결합되어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무슨 결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단일 결합이 3개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유전자쌍이 세 쌍이라 그래가지고 삼중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의 결합이 세 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그 밑에는 단의 결합이 몇 개 있다? 단일 결합이 4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알간? 아이고 오늘 정신이 쌤 너무 없다 피곤해가지고 C-는 안되고 좀만 더 보고 갈게요. 조금만 더 보고 자 아니다. 그래도 좀 더 보자. 쌤이 미안합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위결합을 좀 봐야 되는데 배위결합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의 남성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표현이 좀 웃기나? 이 시대의 남성들이 배위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뭔 개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남자가 결합을 할 이제 남자가 연애를 할 때 요새 세상은 어때요? 남자가 거의 이렇게 여자들한테 퍼주는 식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물론 선생님은 아닙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퍼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퍼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못 퍼주는 것도 있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남성 쪽에서 여성 쪽한테 이렇게 전부 다 퍼주잖아요. 그죠?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아이고 지랄덩 싸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퍼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쉽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서 이루어진 그 공유 결합을 얘기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암모니아를 봤으니까 암모늄 만들어지는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형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질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비공유 전자쌍이 한 개 있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이렇게 존재하는데 수소이온이 뭐야? 수소이온이 뭐야? 전자가 한 개도 없지. 빈털털이야. 그냥 생긴 것만 믿고 온 거야. 혹은 뭐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으면은 좀 열받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왔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랑 결합을 하는데 얘가 이 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그대로 줘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됐어? 질소가 수소를 4개를 주위에 둘러싸는 형태가 나와주겠죠. 분명 이쪽은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었는데 여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질소가 전부 다 제공해줬잖아. 이게 배위 결합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역시나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암모늄이라고 하는 이온이 됩니다. 양이온이죠.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다원자 이온. 한 개의 원자가 이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가 이온을 만든다 그래서 이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2개의 얘만 더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H2O 물이 있어요. 물의 구조식 루이스 점자 점식을 적어보면은 수소가 있고요. 아 참, 요거 설명할 때 쌤 물도 같이 적었어야 되는데 쏘리 죄송해요. 지금 바로 적어서 얘기해 볼게요. 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체외각 전자가 이렇게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개의 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가 2개 들어와서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물이 있는데 여기에 역시나 수소이온이 왔는 거예요. 이런 여자들을 보고 요새 어떻게 김치년? 그 김치년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은 역시나 한 쌍의 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O가 가운데 있고요. O가 가운데 있고 H 마치 암모니아의 형태를 가지듯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 있는 전자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잘 해가지고 수소들은 한 개씩 내놨는데 이 새끼는 수소 이온이었어. 그래서 산소가 다 준 걸 거저 빨고 있는 거죠. 나쁜 놈의 새끼. 산소 건데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그 하이드로늄 이온이라 불러줍니다. 하이드로늄 이온. H가 3개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3플로리나 붕소 그리고 암모늄의 3플로리나 붕소 암모늄의 생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너무 그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죄송해요. 책을 통해서 마지막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요. 계속 우리 보던 거 봐주시면 되는데 페이지 179페이지 맨 하단에 있죠. 쌤이 설명했었던 잠시만요. 쌤이 제일 처음에 설명을 했었던 아까 방금 설명을 했었던 이 암모늄과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3플로리노화 붕소 암모늄의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하고 3플로리나 질소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모니아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잖아요. 이게 3플로리나 붕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면요. 붕소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3개거든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3개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어떻게 돼요? 8개를 맞춰주려면은 몇 개가 더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하죠. 근데 인마는 3개만 얻으면, 즉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되면 안정화돼요. 왜 그러냐면 쌤이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라 그랬죠. 인마는 구조적 안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붕소는 단일 결합을 3개 주위로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럼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안 됐더라도 안정화된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3플로리나 붕소 보시면은요. 각각 플로린이 원자과 전자가 7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씩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플로린은 8개가 됐어요. 근데 붕소는 지금 보시면 6개죠. 6개. 근데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그러니까 6개밖에 없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잖아요. 붕소 안에만 얘기했을 때. 붕소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원자과 전자가 없는데 누구 거를?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데 암모니아의 비공유 전자쌍을 그대로 받아갖고 이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플로리나 붕소 암모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졸라 생긴 거 이상하게 생겼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 생긴 게 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래요. 이렇게 무조건 한쪽에서 퍼지면은 이상한 형태의 커플이 만들어집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79페이지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유결합 에너지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오늘 이온결합의 에너지와 이온결합의 성질을 보고 공유결합을 시작했듯이 다음 시간에도 역시나 공유결합의 에너지와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끄고